잘 찾아왔네. 아, 수입 미스터리의 동아리 반까지 찾아온 걸 환영해. 진짜 반가워. 우리 반모인 거 알지? 아하. 반말 모드. 아, 편하게 반말하면 돼. 오케이. 그래. 실제로 귀신을 봤다거나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 난 너무 많지. 내가 일본에 한 14년 좀 넘게 있었거든. 와. 내가 친한 언니랑 같이 살았단 말이야. 우리 언니가 자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귀에 대고 이렇게 오, 깜짝이야. 계속 귓가에 대고 소리를 지른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여자 4명이서 파자마 파티를 하게 된 거야. 집에서 이제 좀 술도 좀 먹고 이제 같이 좀 수다도 떨다가 우리 집이 로프트였거든. 복층이었어. 2명은 언니랑 나랑은 이제 로프트 위에서 자고 나머지 그 친구, 언니 친구 2명은 1층에서 잤단 말이야.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침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 언니 어디야? 벌써 집에 갔어? 그랬더니 언니가 너 괜찮아?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뭐가? 그랬더니 너네 집에 여자 귀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어저께 내가 너네 집에서 자는데 내 귀에 대고 누가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야, 안전해야겠다. 근데 우리 집에 있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눈 뜨자마자 도망간 거야, 집으로. 근데 우리 언니가 눌렸던 가위를 똑같이 그 언니가 눌린 거야. 와, 그럼 그거 어떻게 집 팔았어? 근데 내가 거기에 살면서 이상한 일이 정말 많았거든? 누가 내 앞에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소리도 들렸고 갑자기 팔찌가 뚝 끊어진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페이짱이 탄생한 거야. 그래서 되게 잘 돼서 나왔어, 그 집에서. 좋게 끝난 거네. 귀신의 도움 받았네. 맞아. 그러니까 또 다른 설이 있는데 그 예전에 살았던 숙소 아파트인데 근데 우리 숙소가 20층이었어. 작업실에서 작업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그때도 한 새벽 3시쯤이었어. 내가 이제 보통 엘리베이터 이렇게 버튼 누르지 않으면은 문 안 열리잖아. 그치. 근데 그때 이제 내가 1층에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20층 딱 누르고 올라가는데 13층에서 갑자기 멈춘 거야. 그 다음에 문이 열린 거야. 아무도 없어. 그 미국에 13이라는 숫자가 지금 불길한 숫자잖아. 맞아. 근데 이상하게 올라가는 길에 13층에서 딱 멈추고 열린 거야. 하긴 새벽 3시에 13층에서 누가 올라가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가는 내려가는 집 버튼이 맞지. 누가 올라가? 새벽이라도. 그러니까. 그 13층에는 뭐가 있었어? 또 다른 집들이. 아, 다른 집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냥 그 시간에 그러니까. 13층에 왜 사람이 있고. 원래 새벽 3시에 귀신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시간이거든. 3시에 왜? 새벽 3시에는 귀문이 열려서 귀신이 가장 돌아다니기 좋은 시간이래. 와 진짜? 야, 근데 각자 준비해온 이야기는 얼마나 무서울까? 굉장히 그치. 기대가 되네. 기대가 되는군. 그리고 오늘 무서운 이야기와 같이 이제 하게 될 공포 푸드인데. 공포 푸드? 우와. 오. 이렇게 닭 트리오를 준비했어. 닭똥집이랑 닭발이랑 닭강정. 왜 공포 푸드라고 하는 줄 알겠다. 아, 닭발이 좀 무섭지, 좀 징그럽지. 근데 원래 징그럽게 생긴 게 맛있는 거야. 맛있어. 다들 좋아해? 너무 완전. 좋아. 완전 좋아해? 먹을 수 있지. 닭발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그래? 나는 없어서 못 먹어. 이거 완전 술 안 주는데? 설마. 마실까? 마실까? 바로 맑고 깨끗한 청아. 청아. 아. 청아는 특히 이제 차갑게 마실 때 되게 좋은데 오늘은 또 공포 얘기를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오싹한 분위기에서 이걸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술인데. 맞아. 청아 엄청 부드럽잖아. 보기도 좋은 술은 마시기도 좋아. 맞아. 그러면 내가 좀 따라줄까? 아 제가 막내 노릇. 아, 막내 노릇 오케이. 막내 노릇으로. 잘 딸 줄 아나? 아, 이거 어디서 배웠어? 한국 거주 11년 차여가지고. 제대로 배웠네? 아 형님. 아, 내가 형인가? 그냥 순서대로 맞은 거야? 친구. 편하게 항상.
이렇게 손을 떨어? 아 추워가지고. 진짜 누나 많이 좋아하니까. 반갑다 야. 진짜 맛있다. 뭔가 달아. 소리 달다. 약간 사과 향이 좀 난데? 뭐가 상큼한 과일. 상큼한 향. 내가 사케를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사케보다 더 부드럽게 넘어가고 이 음식들이랑도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아. 닥트루랑 같이 마셔봐봐. 진짜 잘 어울려. 땡스. 진짜 맛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공포력을 좀 다퉈볼까? 예스. 좋아. 그러면 먼저 독일 대표 다리오 얘기부터 들어봅시다. 이번에 소개할 무서운 존재 바로 이 목소리를 가진 자야. 목소리. 네, 진짜. 가수? 목소리? 독일 베를린 남서쪽 외곽으로 가면은 숲속에 몇십 년째 버려진 건물 단지가 있어. 버려졌어. 왠지? 사진 있어? 사진 있어. 보여줄게. 이건데 베르츠 하일슈테튼 병원인데 결핵 환자들을 위한 요양소로 지어진 곳이야. 어머니구나. 와 진짜 성처럼 생겼다. 진짜 숲속에 있네. 한때는 베를린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 단지 중 하나였어, 사실. 히틀러도 아돌프 히틀러 여기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뭐 상급 병원이었는지 짐작이 가지. 중요한 곳이었네. 그런. 하지만 지금은 독일에서 유령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으로 악명이 높아. 근데 출몰할 것 같아. 약간 그럴만해. 느낌이. 그치? 우수수한 분위기 때문에 수많은 고스트 헌터들의 탐험 정신을 자극하는 곳이야. 아 심령 그런 탐험하는 그런 건가 보다. 이거 병원 안에 실내 사진 보여줄 건데 우와. 이게 진짜 현실 근데 사진인데 밤에 가면 진짜 무섭겠는데? 낮에도 무서운데. 맞아. 어두컴컴해 낮인데도. 이곳에 대한 가장 기묘한 이야기는 10대 소녀 안내에게 일어난 일이야. 아, 왜 하필 어린일까? 호기심이 많았던 안내와 4명의 친구들 공포 체험을 위해 벨리츠 하이슈테튼 병원을 찾았지. 당연히 그냥 평범한 오래된 건물 정도라고 생각했어 사실. 뭐 아무것도 반응이 없었으니까 뭐 시끄러운 것도 없고. 그런데 먼지가 자욱한 낡은 수술실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듯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껴졌대. 아 뭔가 싸한 그치. 느낌. 이 깨진 창문 사이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텅 빈 공간 중간에는 수술대가 동그러니 놓여 있어서 음산한 기운이 공포의 심을 자극했지. 그런데 그때 Bring me das Kapell.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메스를 가져와. 메스가 뭐지? Bring me das 메스. Kapell. 깜짝 놀란 안내는 너희도 들렸어? 라며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 옆에 함께 있던 친구들이 깜짝같이 사라진 거야 그냥. 그럼 누가 말한 거야? 다 쏟았어. 진짜 돋았어. 진짜 쏟았어. 와. 에. 그 순간 멀리서 친구들이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 아내는 정신없이 수술실의 밖으로 뛰쳐나갔어. 너 왜 이제 나와? 30분 넘게 안 보여서 우리가 계속 찾았어. 30분? 에이, 무슨 소리야? 나 수술실에 5분 정도 안 있었는데 제감상 단 몇 분이라고 느꼈는데 시계를 보니 정말로 30분이나 훌쩍 지나 있었어. 마치 혼자만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온 것 같았지. 그런데 베르츠 하이슈테튼 병원에서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한 사람은 안내뿐만이 아니었어. 또 있구나. 1991년 한 여성이 생후 3개월 된 아이와 함께 연쇄 살인범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배경이 바로 이곳이었어. 최악이다. 그리고 수술실은 배경으로 사진을 찍던 사진 작가가 모델을 살해,
하는 일도 있었어. 모델을 살인했다고? 2011년에는 한 노숙자가 건물 안에서 스스로 목을 매기도 했어. 뭔가에 홀렸나? 이상 현상들이 많아. 많았네. 한 사람뿐만이 아닌 거면 진짜 귀신이 있네. 왜 이곳에 오면 잔인한 죽음이 두려워지는 걸까? 안내가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은 그러니까. 베르치 하이슈테튼 방문하게 된다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도 절대 돌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가는 게 문제. 안 맞아요. 안 안 가는 게 갔어. 가장 좋은 방법이긴 나 해. 거기 출신인데 이거 옆에 살았어 사실. 아, 바로 옆에 살았어? 벨링 바로 붙어 있어. 서벨링 찰러튼보. 진짜? 그 숲에 병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서워. 한국에 곤지암 병원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알지. 알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병원인데 거기에 이상한 경험한 사람들이 몹시나 많고 그리고 미국 CNN에서 기괴한 장소로 뽑히기도 했었어. 와. 그렇게 언론 방송을 할 정도로 곤지암 병원이 굉장히 유명한 폐병원으로 알려져 있지. 아, 곤지암은 유명하지. 근데 진짜 그런 장소가 있는 것 같아. 약간 기운이 진짜 좀 안 좋고 으스스하고 약간 들어가면 싸해지는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아. 이번에는 미국에서 온 앨런. 앞으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조심해. 왜? 이 존재들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할 거야. 존재들? 무턱대고 도와줬다가 불행을 겪을 수도 있거든. 미국 버먼트주의 한 외진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야. 눈이 펑펑 내려 길거리에 아무도 없던 어느 날 밤이었어. 누군가 한 노부부 집에 문을 두드렸어. 문을 열어보니 웬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 있었대. 너무 추워서 그런데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무서워. 벌써 무서워. 부모님이 곧 오신다고 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아이들이 걱정돼서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 그렇게 할 것 같아. 나도. 추우니까. 애들이니까. 내버려둘 수도 없고. 노부부는 아이들을 소파에 앉혔고 따뜻한 코코아를 주면서 이것저것 물었지. 어디서 왔니? 부모님은 어디 계셔? 이상하게 아이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너무 싫어. 노부부가 질문을 계속 하니까 드디어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는데 아이들과 눈이 마주친 노부부는 놀라 기절할 뻔했어. 기절할 뻔했어. 깜짝이야. 왜? 보시죠. 아, 사진이 있어? 뭐야? 검은 눈동자가 가득해. 아니 그럴 수 있어? 별 하나 없는 깊고 또 소름 돋았어. 진짜 저 봐봐 나도. 소름 돋았어. 우와. 실제로 보면 정말 무서울 거야.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노부부는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어. 무서울 수밖에 없어. 그때 갑작스럽게 집안에 집안의 모든 전기가 꺼져 버렸어. 아 우리 막내가 제일 아니, 그거 무섭다. 마주치고 얘기하는데 너무 무서워. 노부부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버렸고 두 아이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어.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채 말이야. 더 이상한 게 그 이후야.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지. 키우던 4마리의 고양이 중 3마리가 사라졌고 어머. 그 중에 한 마리가 비웅둥이 속에 죽은 채로 발견됐대. 싫어. 또 할아버지가 이유 없이 코피를 흘리는 날이 늘더니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야. 아이고. 근데 과연 이 모든 일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문을 열어준
귓가였을까? 근데 너무한 것 같아. 도와줬는데 왜 그렇게 저주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무에게나 쉽게 친절을 베풀지 말라고 했구나. 맞아.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있는 일이 아니었어. 예? 텍사스 한 기자였던 브라이언 베델도 검은 눈을 가진 아이들과 마주친 적이 있었대. 어머. 1996년 어느 날 밤 브라이언은 극장 근처에 차를 대고 있었는데 두 소년이 나타나 창문을 두드렸대. 혹시 집까지 태워주실 수 있나요?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돈을 두고 와서요.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영화를 보려고? 그런데 아이들이 대답한 영화는 이미 상영이 종료된 지 꽤 지난 영화였어. 어머. 브라이언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의 눈이 새까맣게 물들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야. 아, 이야,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어? 악마의 아이들이구나. 그래서 브라이언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어. 그런데 아이들의 눈과 마주친 순간부터 마치 최면에 걸린 것 같았대. 자신도 모르게 차문을 열어줄 뻔했대. 어머. 그래서 겨우 정신줄을 붙잡고 급하게 시동을 켜 달아났대. 다행히. 다행이다. 브라이언의 친구는 만약 아이들을 차에 태웠다면 아이들이 브라이언을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문 안 열어준 게. 정말 그 기자에 뭔가 촉이 있었나 봐. 포틀랜드에서도 목격됐었어. 어머. 한 남성도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아이들을 만났대. 그런데 아이들의 눈이 검게 변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그대로 달아났다가 교통사고로 즉사! 사망한 거야? 이 아이들에 대한 목격담은 무려 12건이나 된다고 해. 되게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아이들을 Black Eyed Children이라고 해. 눈 주위가 온통 검은색이고 차 안이나 집에 혼자 있는 어른은 노린데 아, 나 어떡해, 나. 혼자 사시죠? 혼자 살아요. 갑자기 태워달라고 하거나 화장실을 가게 해달라, 전화를 빌려달라 하면서 집요하게 부탁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어. 꼭 문을 두드린 후 들어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한다는 거야. 그거 알아? 뱀파이어가 그렇대. 뱀파이어가? 그래서 뱀파이어다, 아, 진짜? 외계인이다, 아, 진짜로? 악마다 추측만 있을 뿐이지 밝혀진 건 없어. 맞아. 그래서 얼반 레전드라고 하지, 미국에서. 맞아. 아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얘기네. 진짜로. 저기 노크 소리가 진짜 믿을 수 떠오르네. 없는. 맞아. 다들 맛집 좋아해? 아, 그럼 맛집 사만 매일. 맛집 무조건 줄 서지. 좋아해. 근데 내 얘기를 듣고 나면 아마 한동안은 이 음식은 꺼려질 수도 있으니까 내 얘기를 듣기 전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맛있는 음식인가? 글쎄, 만인이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해. 헐. 오마이갓. 듣기 전에 빨리 먹겠다. 1985년 마카오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실화야. 싫어. 정린이라는 한 남성이 있었는데 가족과 함께 중국 요리점인 팔선반점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어. 자, 여기가 바로 팔선반점이라는 식당의 사진이야. 평범해 보이는데? 그치? 차이나타운. 맞아. 중국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보이지?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장사도 엄청 잘 되던 곳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주인과 직원까지 모두 호련히 사라져 버린 거야. 갑자기? 자, 그러더니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는데 그 주인의 이름은 바로 황즈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갑자기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겉보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잖아. 멀쩡해 보이긴 해요. 단골 손님들은 아, 주인 바뀌면 맛도 없어지는데 야, 음식 맛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면서 약간 아쉬워했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이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하면서 팔선반점 맛집을 그대로 이었어. 음식 맛이 그대로였던 거야. 더 맛있어졌지. 뭐가? 만두인데 너무나 이 만두가 맛있어져가지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해. 문제가 없는데? 그치? 그런데 어느 날 이 팔선반점의 새로운 주인이 경찰에 체포가 돼. 그래서 이 황즈왕의 체포 이유가 뭐였냐? 바로 살인 및 사체 유기였어. 유기. 유기. 오 마이 갓. 자,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게 마카오의 한 해변에서 5일 동안 총 11개의 사람의 사체 부위들이 발견됐어. 그 사라진 사람들 아마도. 자, 그런데 이 황즈엉이란 사람이 저지른 일인 게 밝혀지게 돼. 발견된 시체 부위 중 하나가 실종 상태였던 팔선반점의 전 직원이었던 바람에 꼬리가 밟힌 거야. 황즈엉이 해친 사람의 수만 무려 10명. 바로 이 사람들이 모두 황즈엉이 살해한 사람들. 와 젊은 사람이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 있고 맞아, 다 있네, 맞아. 진짜. 와, 그래서 이 잔인하다. 팔선반점의 사장 정린과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자녀 가족들 전부를 다 사망케 했고 직원까지 죽인 거야. 어떻게 죽여?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끔찍하고 자비 없이 이 한 가족의 가게를 전부 파탄시킨 걸까? 아, 부러워서? 배 아파서? 배 아파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있는데 돈이었어. 그래. 돈 때문에 돈이 뭐길래. 역시 돈이 뭐. 자, 이 황 씨의 진술을 들은 지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정린의 아내가 도박에 빠진 거야. 막 그래서 맞아, 마카오잖아. 그래서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이 팔선반점을 넘겨줄게요 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런데 끝끝내 이 황 씨는 돈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싸움이 일어난 거야. 황 씨와 정린의 아내 사이에. 그래서 그 싸움이 불같이 커지게 돼서 황 씨는 홧김에 찔렀고 이것을 증인을 남겨두면 안 되니까 가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칼로 찌른 거야. 미쳤다 야. 그리고 가게를 물려받은 것처럼 버젓이 영업을 이어온 거지. 완전 사이코패스네. 완전 돈이 뭐길래, 그치? 근데 더욱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황즈엉이 이 10명 무려 8시간에 걸쳐서 혼자 직접 다 해체한 거야. 이것들을 시신들을 봉투에 일단 담아가지고 이곳저곳에 그냥 다 버려버린 거야. 유기를 한 거지. 그게 가능한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사람 10명을 8시간밖에 안 걸렸다? 그래서 여기서 소름 끼치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 뭐냐? 이 황 씨가 유기한 시신들을 막 찾아봤어. 10명이잖아. 수년간 추적했지만 아주 극히 일부만 사체가 발견된 거야. 그래서 당시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 중에 일부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맞네. 너무 싫다. 팔선반점에서 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나 만두 좋아하는데. 나도. 이제 한 달 정도 만두 못 먹겠다. 최악이다. 맞아.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중화권 전체를 아주 충격과 큰 공포로 몰아넣었어. 1993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 너무 잔인해. 아, 이거 만두 이야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한 잔을 해야겠소. 오늘 각자 나라의 무서운 이야기들을 소환해봤는데 어땠어? 더 자주 해도 될 것 같아. 너무 재밌어. 나도. 진짜 재밌었어. 앞으로 더 무서운 이야기로 만나자. 그래, 초대해줘서 좋아. 고마워. 다음 초대장도 기대해줘. 또 봤으면 좋겠다. 초대해줘. 또 만나. 깜짝이야. 만나. 안녕. 안녕. 또 초대.